저평가, 고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셨네. 사실 이 얘기가 또 금요일 날 할 넥스트 10년에 대한 또 그런 얘기랑도 이어지긴 하는데요. 저평가, 고평가의 기준을 이른바 여태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투자자들의 입장, 뭐 가치 투자자와 성장주 투자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얘기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법에 의해서라면 PER이라는 지표나 PBR이라는 지표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100억을 버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체가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그 시가총액. 그래서 100억 버는 회사가 한 1000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는 PER 10자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0자리라는 PER 10인 기업과 PER이 50인 기업을 단순히 저평가, 고평가의 기준으로 봐서 얘는 저평가됐으니 이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무제표상에 기록되어 있는 회계상의 장부들, 회계상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이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과 자산의 상태를 분석해서 시장의 평균, 상장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 또는 동종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해서 이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싸다라고 하는지를 보는 지표들이 있다. 그게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EV/EBITDA라든지 PSR이라든지 뭐 이런 기준들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저평가, 고평가의 기준을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지난 10년간 저평가, 고평가의 기준이 됐던 그 투자 방법을 통해서 투자했다면 투자에 실패했을 것이다. 왜? 저평가된 기업이 거의 대부분 지속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사양산업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 한 푼 벌지 못하면서 꿈만 실어줬던 테슬라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른바 성장주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들의 PER은 아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비쌌는데 그런 회계적 가치로 봤을 때 비쌌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다. 그렇다면 이제 전통적 방법의 그런 것들은 다 틀린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업을 저평가냐 고평가라고 얘기할 만한 절대적인 지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대평가의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평가의 시험. 그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수능이 만약에 400점 만점인데 전부 390점을 맞았어. 그러면 390점이 잘한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이 쉽냐 어렵냐 해서 지금은 한마디로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엄청 쉽게 낸 거예요. 시험 문제를 쉽게 낼 때는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까요? 시험을 엄청 쉽게 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고등학교 수학능력 시험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냈어. 그럼 누가 수혜를 볼까요?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폭등했던 애들은 사실은 다 어떻다? 그냥 기준으로 보면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다. 공부 못한 애들이라고 크리스 킴님이 말씀하신 저 공부 못한 애들이 뭐냐면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저평가되어 있지도 않고 적당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지도 않으며 꿈만 크고 실제로 기업의 성과는 잘 나오지 못하며 그리고 미래의 꿈만 가지고 있고 미래의 그 꿈이 크기는 한 거죠. 그죠? 그런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우대받았다라는 거죠.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더 크게 우대받았다라는 거죠. 희한하게. 왜? 시험이 쉬웠으니까. 시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냈으니까.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이런 애들이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치면 주식시장에서의 평가 기준에서 그런 애들이 변별력을 잃었다고요. 그런 애들이 매력이 없어졌다고요. 오히려 공부 못한 애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 다시 시험이 어려워진대. 이제 이런 변별력은 실패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겠대. 그럼 누가 피해를 볼까요? 공부 못한 애들은 이제 역시 공부 못한 애들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버리고 떠나겠죠. 그죠?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얘기도 말장난 같지만 저평가와 고평가 그리고 고평가와 버블도 또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죠? 이거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평가와 버블은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애플은 최근 애플의 주가 지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평가되었다. 높은 수익을 거두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애플 주식을 가지고. 그러나 애플 주식이 버블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테슬라를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테슬라를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테슬라는요,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이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뭔가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 맨날 가자 뭐 이런 거 외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